저에겐 신우가 둘 있고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신우들이 병실에 왔다 가면 항상 옆에서 사람들이 시어머니냐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병실에 찾아온 사람 중에 아마 신우 둘이 제일 자주 왔을 겁니다. 왜 오는지 저는 알죠. 아마 불안해서 더 자주 왔을 거예요. 지금은 신우들이 제 눈치를 엄청 보며 지내지만 결혼 초기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셋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때도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서로 양가에 인사를 드렸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30이 되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셔서 친정엄마랑 오빠 동생만 남편을 만났거든요. 다들 남편을 마음에 들어해서 다행이었어요. 문제는 저였어요. 혹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하러 갈 때 긴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남편은 미리 저한테 사실 우리 부모님 연세가 많은 편이셔. 그리고 누나가 2명인데 나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야. 그래서 누나들이 부모님 안 계실 때 날 항상 돌봐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의 준비는 했는데 시댁에 가보니 시부모님이 예상한 것보다 연세가 더 많아서 당황했어요. 시어머니가 36살에 남편을 낳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연세가 이미 70을 넘으셨고 시어머니도 연세가 70 가까이 되셨어요. 게다가 큰 시누이는 남편이랑 띠동갑이고 작은 시누는 남편보다 10살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큰 시누가 시어머니인 줄 알고 작은 시누는 이모인 줄 알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손녀처럼 따뜻하게 대해주고 예뻐해 주셔서 경계심이 풀렸어요. 처음 보는 건데도 너무 잘해주셔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부모의 정은 처음 느껴봤어요. 상견례 날 시누이들은 나이부터 직장, 연봉, 가정환경 등등 저에 대해 취조하듯이 물어봤고 저를 되게 깐깐하게 봐서 긴장했지만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다 말려주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평생 걱정 없이 살아도 되겠다 싶어 결혼을 진행했어요. 결혼한 이후에도 시부모님은 저를 항상 잘 챙겨줬어요. 특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더니 진짜더라고요. 저는 부모님한테 정을 못 받아서 성격이 무뚝뚝한 편이고 표현에 서툴렀는데요. 시부모님은 제가 뭘 하든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늦둥이 아들 낳아서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구나 하시면서 항상 저에게 칭찬만 하셨어요. 그러면 옆에서 시누이들이 그러다 버릇 나빠지겠어. 처음부터 잘 가르쳐야지. 그렇게 오냐오냐 하다 버릇 없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라며 시부모님께 핀잔을 주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시누이들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항상 저에게 잘해주셨죠. 그 모습이 그렇게나 거슬렸는지 신우들은 시부모님께 며느리면 이 집안 사람이지 며느리가 벼슬이야? 얘는 어디 갔대? 빨리 와서 도와야 될 거 아니야? 하며 화를 내더라고요. 신우들은 자기들끼리 그럼 우리는 새파랗게 어린 올케 두고 일을 해야 하냐며 성질을 냈지만 시부모님이 워낙 완강한 태도를 보이셔서 저한테 뭐라고 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유일한 방패막은 시아버님이셨습니다. 남편은 늦둥이고 집안에서 막내라 신우들에게 대들면 오히려 저만 더 힘들어졌죠. 그걸 아시는 시아버님은 항상 힘들 때마다 옆에서 제 편을 들어주셨고 그 모습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내내 이렇게 시아버지 사랑을 받을 때가 많았어요. 저희 결혼기념일 되면 항상 남편 몰래 저한테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항상 제철 과일을 좋은 것만 골라서 택배로 보내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뭐든 선물이 들어오면 몰래 챙겨뒀다가 저한테 주시기도 했어요. 저는 보답할 방법이 없어서 시아버님이 주신 용돈 모았다가 명절에 시부모님 여행 보내드리기도 했고, 친정엄마가 보낸 거라고 하며 한우 세트를 보내드리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썼는데 시아버님이 저희에게 해준 것만큼은 보답해드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우들과의 사이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신혼 초에는 시자짓을 시어머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신우들이 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가 더 밉다고 하던데, 여기서는 신우가 때리고 시어머니가 말리는 입장이라 더 난처했어요. 언제는 한번 신우들이 저보고 왜 애를 안 낳아? 올케 때문에 우리 집 대가 끊기겠어. 요즘에는 육아휴직이다, 보조금이다 잘 나온다며. 우리 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애 낳고 회사 일하고 다 했어. 요즘 갈수록 다 힘들다고 징징거리기만 하고, 올케는 뭐가 힘들다고 애를 안 낳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일부러 애를 안 낳는 게 아니라 몸이 좋지 않아서 회복될 때까지 피하는 건데,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몰라요. 그래도 시아버님이 중간에서 요즘 시대에 대를 잇는 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따지면 너희는 출가 외인인데 왜 자꾸 와서 며느리 괴롭히는 거야? 라며 잘 막아주셨어요. 시어머님도 시누이들을 말려주셔서 제가 덜 힘들었는데요. 시누들은 항상 저만 보면 이상하게 으르렁거렸고,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말려도 들어먹지를 않았어요. 결혼 생활 지속할수록 점점 더 신우들이 집안 어른 행세를 하면서 날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었는데요. 시부모님이 중간에서 방패막이 역할 잘해주셨고, 남편도 항상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죠.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생각해보니까 아마 시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는 걸 보고 신우들이 시기 질투해서 더 괴롭힌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저에게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항상 제 편이던 시아버님이 갑자기 입원하셨는데요. 결혼 5년차 정도가 되었을 즈음이었어요. 아버님이 그전에도 가슴이 아프다 답답하다 하셨거든요. 그때는 연세도 있으시고 담배도 많이 피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신혼 초에는 마른 기침도 잦았고 피로감도 많이 느끼셔서 원래 몸이 좋지는 않으시구나 하는 생각만 했었어요. 근데 갈수록 식사를 잘 하시는데 체중이 너무 심하게 주는 거예요. 게다가 점점 더 숨쉬기도 힘들어 하시고 가끔은 호흡곤란이 심하게 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아버님 상태가 나빠지니까 다들 걱정이 돼서 큰 병원에 가봤거든요. 그리고 알고 보니 폐암 말기였더라고요. 다들 그 전에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했지만 그래도 항암 치료를 꾸준히 받아보기로 했어요. 요즘에는 의술도 좋아졌고 암 환자라고 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해보기로 했죠. 근데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시아버님은 항암 치료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늦게 병원에 가신 거죠. 하지만 그 전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열심히 돌봐드렸어요. 저는 여태까지 시아버님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했고 뭐라도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거의 매일 병원에 찾아갔어요. 항상 필요한 거 물어다 보고 사다 드리기도 했고요. 옆에서 책 읽어드리거나 신문 읽어드리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어요.
제가 갈 때마다 남편 보고 이제 내가 받으리니까 밤에 갈 테니까 어머님 쉬다 오시라고 해. 어머님 많이 피곤하시겠다. 당신이 어머님하고 같이 있어드리면 나는 여기서 아버님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갈게. 라고 하며 어머님을 쉬고 오시게 하기도 했죠. 신우들은 남편에게 통화로 올케는 자기 일 잘하고 있어? 아버님 적적하지 않으시게 며느리돌이 잘하라고 해. 라며 꼭 말로 사람 속을 긁더라고요. 사실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다는 몰라요. 남편이 항상 중간에서 못 들은 척하고 저한테 말을 옮기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큰 소리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신우들이 하는 말 들으면 얼마나 화가 나든지 시부모님 봐서 참는 거지 안 그러면 저도 한마디 했을지도 몰라요. 솔직히 시아버님 입원하시고 신우들은 자주 오지도 않았거든요. 딸들이 해야 할 일을 저에게 미루고 나 몰라라 하면서 본인들 편한 것만 찾으니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 신우들과 더욱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시아버님이 입원하신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시아버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가끔 외출도 하고 말씀도 편하게 할 수 있던 정도였는데 제가 하루는 병실에 도착해보니 어떤 처음 보는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아버님 지인이신가 생각하고는 저도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음료수 한 잔을 꺼내다 건네드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환하게 웃으시며 저거 보세요. 우리 며느리 마음씨가 참 곱죠. 내가 왜 이러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늙음하게 본 며느리라서 마냥 이뻐 보일 거라 생각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예의 바르고 착한지. 제가 괜히 이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시며 그 양복 입은 남자분과 한참 동안 웃고 계시길래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저도 슬쩍 다가가 봤습니다. 근데 그 양복 입은 아저씨가 가방 안에서 무언가 꺼내어 제 앞에 펼쳐놓는 거예요. 무슨 잡지 같은 거였는데 그 안에는 여러 종류의 자동차들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사진이냐 물었고 그 양복 입은 아저씨는 활짝 웃으시며 이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시라고 했다며 어떤 것을 고르시든 빨리 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어르신이 신신당부하셔서 특별히 더 신경 쓰겠다 하는데 국산차도 아니고 외국 브랜드라서 저는 그때까지 일 마치면 버스 타고 병원에 갔었거든요. 운전은 잘하는 편이지만 남편이 차가 필요한 일을 해서 저는 꼭 필요할 때만 운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시아버님이 그런 선물을 해주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죠. 저는 아버님 이렇게 비싼 차를 제가 어떻게 받아요? 에이, 무서워서 어디 끌고 나가지도 못해요. 저한테는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얼른 모르세요. 저한테는 너무 과분한 선물이니까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라며 한석 후 차키를 받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얘야, 네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시부모 신우들 눈치 보느라 힘들었던 거 다 안다. 몸도 좋지 않은데 매일 집안 행사 다 챙기고 지금 이렇게 나를 잘 챙겨주지 않니? 나도 염치라는 게 있는 사람이다.
이거 안 받으면 나를 염치 없는 노인네로 만드는 거야 하시며 기어코 저에게 차를 주시더라고요. 이 소식을 신우들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외제차 선물을 받았다는 걸 알고는 갑자기 병원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날 신우들은 거의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와서 자지러지듯이 시어머님을 닥달하더라고요. 어떻게 딸들한테는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며느리만 그렇게 챙겨?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차 한 대 사준 적도 없잖아. 집 사준 데 보태준 적이 있어? 뭐가 있어? 딸들은 무시하고 며느리만 챙기면 다야? 라며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던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동안 병간호하는 척하며 옆에서 구워 삶은 거라고, 자동차 사달라고 얼마나 노래를 불렀으면 우리 아빠가 저렇게 덥석 자동차를 사줬겠냐며, 그리고는 저한테 갑자기 옳게 어차피 운전 많이 안 하지? 그 차 그냥 나한테 줘. 나는 차 타고 다닐 일이 너무 많거든. 기왕 차 타고 다닐 거면 좋은 차 몰아야 되지 않겠어? 내가 안전하게 타고 다녀야 하니까 차 나한테 줘.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벙쪘고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화를 내면 병원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 구경하러 올까봐 빨리 상황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시아버님은 그만하라며 달랬지만 신우들은 말을 듣지 않았고, 이대로 있다간 자동차까지 뺏길 상황에 놓일 것 같아서 신우들 보란 듯이 별이 크게 박힌 열쇠 제 손에 쥐고 어머님 옷가방, 남편 옷가방 들고 병실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아버님께는 내일 뵙겠다고 공손히 인사드린 후에 나왔죠. 제 뒤에서 신우들 눈에 불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졌지만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으니 차라리 자동차라도 받고 먹는 게 속이 편하다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도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냥 신우들과 상종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전엔 저보다 나이도 많고 형님들이니 어떻게든 알아듣는 척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병간호 열심히 한 저에게 여우가 따로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니 형님 대접 그만해야겠다 생각했죠. 그 이후로 저는 시누이들을 볼 수 없었고 시아버님은 증상이 점점 나빠지셔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마치고 저도 몸 상태가 자꾸 더 나빠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슬프기도 하고 충격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 싶었어요. 근데 소화도 제대로 되지 않고 속도 너무 불편해서 병원에 갔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불량의 두통, 이런 일반적인 증상이 발생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보다 몸 상태가 많이 나빴고 정밀 검사를 해보니 제가 위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증상이 많이 진행되진 않았고 초기라 수술만 바로 하면 회복이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님은 아버님 병간호할 때 몸이 상한 거 아니냐며 발을 동동 구르셨고 혹시 저한테도 큰 문제가 발생할까 걱정돼서 계속 챙겨주셨어요. 남편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건강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신우들이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로 옳게 위암이라며 몸은 좀 괜찮아? 아직 젊으니까 치료하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증상도 심하지 않다니까 별일은 아니겠지. 우리 엄마 걱정 안 하게 관리 잘하고
얼른 나 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걱정만 해주면 되는데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솔직히 짜증이 좀 났어요. 하지만 제 스트레스 수치를 위해서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전화를 끊었죠. 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오던 날 신우들이 카톡으로 저한테 시아버님 제사 날짜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첫 기일이니까 더욱 정성껏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제사 날짜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암에 걸린 걸 알고도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신우들은 남편에게 전화로 요즘 위암은 치료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알아서 잘해줄 거야. 말기암 환자도 아니니까. 게다가 올케는 그동안 아빠한테 받은 게 많잖아. 본인도 그런 거 생각하면 도리는 해야 맞지. 아무튼 나는 그렇게 알고 있을 테니 제삿날 와서 음식 좀 하라고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불같이 화를 내며 신우들이랑 싸웠어요. 누나들이 이게 환자에게 할 소리냐, 수술 날짜 잡아놓은 사람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남편이 저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은 저도 그날 처음 봤어요. 남편은 절대 가지 말라며 신경도 쓰지 말라 하기에 일단 저는 시어머니한테 수술 핑계를 대고 제사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 전화를 드렸어요. 사실 수술 날짜까진 여유가 꽤 있어서 제사 참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긴 했어요.